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논리적 접근, 수익 극대화를 위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꾸준한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매, 이 모든 정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자, 드디어 10월 한 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 초순에는 그래도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코스닥 시장도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시장도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월 중반 이후부터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죠. 예, 그러면서 조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시황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보시면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196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죠. 함정이 있던 게 뭐냐면은 오늘 대체적으로 삼성그룹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삼성그룹주가 그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샀어요. 25만 주가량이 제가 자금 마감하고 확인됐던 게 20만 주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삼성그룹주들 쪽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 오늘 사실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조선업종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들 종목군들은 개파하게 양봉이 나왔지만 사실상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삼성그룹주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급등이 났습니다. 그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강세를 보였어요. 보편적으로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은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를 펼치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환율이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주만 하더라도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니까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거의 한 35%에서 40%가량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워낙 삼성그룹주가 크다 보니까 그들 종목군들만 움직여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미국 쪽의 양적 완화가 어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죠? 이틀 전에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해서 영향을 받을지는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11월 달로 바뀌어가고 월말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장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선물지수로 본다라면은 253포인트에서 255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오픈시켜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오픈시켜 놓고 보자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면서 시황 마무리하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욱의 주식 초보 탈출기. 오늘부터 실전 강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정신적인 교육, 그러니까 뭐 이성과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당히 조금 지루하신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달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매에 동참하시거나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니면 매수를 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시장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이기느냐, 그러니까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도태되느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매매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캔들입니다. 캔들인데, 자, 소분류를 보게 된다면은, 소분류를 보면은 의미, 그리고 분석 원칙, 그리고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캔들의 강도예요. 자, 우리가 캔들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강의, 이런, 방송,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에서의 이제 강의, 그 다음에 그 강연회라든지 오프라인 강의, 이런 데 가시면은 이 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세요. 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안 배우세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캔들의 의미,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요, 캔들의 의미 나옵니다. 의미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보고 그냥, 아, 캔들의 의미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럼 그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서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 입장에서, 즉 매매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강의를 해드리고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 체크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하는 것들은요, 딱 메모지를 이렇게 노트를 한 권 만들어 놓으세요. 노트 한 권 만들어 놓고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색깔 볼펜 3개 딱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제 강의 시간에는 딱 그 TV 고정하시고요. 예? 딱 고정하시고 그대로 딱 화면 보시면서 계속 노트 필기하세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적냐면은 이간욱의 초보 탈출기 딱 적어 놓고요. 그 노트는 여러분들 평생 동안 다른 전문가 거 섞지 마시고 이간욱의 강의만 그대로 두고 평생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이 레벨업이 딱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서울경제에 와서 제가 TV 출연한 게 지금 약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2개월 정도 다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수익률 올라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종목들. 그런 거 보셨으면은 아, 이 사람이 하는 게 매매하는 방식이 어떤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예.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의 의미를 보시면요. 캔들의 의미는 주가 움직임의 흔적, 그리고 주가 방향성의 시그널, 그 다음에 시장 심리의 궤적이에요. 궤적. 자, 주가 움직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캔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장대 양봉도 있고요. 그죠?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꼬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영망치형, 그 다음에 유성형, 그 다음에 유성형, 그 다음에 망치형, 여러 가지 각가지 다 있죠. 각가지 다 있죠. 그죠? 각가지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심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리가. 뭐냐면은 이게 장대 양봉이니까요. 그죠? 장대 양봉이면은 아침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랐다가 마지막에 팍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매매자들의 여러 가지의 심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든다면은 주가가 한참 강세를 보였어요. 주가가 한참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급락이 나옵니다. 요즘 시장에 그런 게 드물죠. 요즘 시장에 그런 게 자주 출현하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되면서 여기 종가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그것도 단기 고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안에서 과연 매도가 나왔느냐? 매도가 나왔느냐? 아니면 세력 이탈이 있느냐? 그죠? 세력 이탈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세력 이탈이 나왔다라면은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곤도박질 쳐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 캔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캔들의 움직임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심리, 궤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캔들 분석의 원칙입니다. 캔들 분석의 원칙을 보시면요. 매수, 그 다음 매수세, 그 다음에 매도세, 심리적 궤적.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 과정이 중요해요. 형성 과정이 중요한데 이 형성 과정이 상위 캔들 우선 원칙이거든요. 상위 캔들 우선 원칙.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걸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께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어디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매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매도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매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매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니까 전문가님들이 매도가 중요하대요. 전문가님들이 매도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매도가 중요하다는데 저는 있지 않습니까?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매수가 중요하냐? 내가 만약에 주식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주식을 내가 1,000원에 샀어요. 그죠? 이 주식을 1,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50원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950원이 됐습니다. 예? 950원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5%가 손실이에요. 그죠? 5%가 손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5%가 빠졌을 때 여러분들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리는 분명히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종목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질문도 할 거고요. 뭐 전문가한테 질문하면은 왜 손절 안 했냐? 주가가 빠지는데 그런 이야기 야단도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매수를 잘했다. 자, 매수를 잘했어요. 얘는 A라는 종목을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가 빠졌어요. B라는 종목을 1,000원에 다시 샀습니다. 1,000원에 샀는데, 자, 1,000원에 사가지고 이 종목이 올랐습니다. 얼마가 올랐냐면은 5%가 올랐습니다. 5%가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리는 차분해집니다. 왜? 이때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심리가 두근두근거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감을 받을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심리 이것도 이성과 감성에 해당되거든요. 이성과 감성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 받을 때가 매수 순간입니다. 매수 순간이고, 예?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심리가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 손실이 본전에서 손실로 나와버렸잖아요. 본전에서 손실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손절 쳐가지고 마이너스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손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돼요. 심리적으로는. 다만 그 기분은 나쁘죠. 손실 봤으니까 기분은 나빠요.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있잖아요.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심리가 안정이 돼요. 그런데 제일 심리가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요. 매수해놓고 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럴 때 있잖아요. 심박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르면은 기분이 좋은데 내리면은 기분 나쁘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의 순간 자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그 다음에 위압감을 느끼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도가 아닙니다.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가 중요해요. 왜 매수가 중요하냐? 매수는 있지 않습니까? 매수는 기술입니다. 매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면은 실전에서 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좋은 가격대, 그 다음에 안전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이에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기술이자 실력이에요. 실력.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매도는 예술입니다. 예술. 매도는 예술이에요. 왜 예술이냐? 정확하게 고점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고점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점 매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예? 어렵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실력이며 매도는 예술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매수입니다. 매수 여러분. 매수. 예? 내가 정확하게만 매수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은 계좌에 손실 없이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 다 매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5%, 10%씩 막 빠지고 있는데 손절을 안 해요. 손절을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매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거는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손절의 중요성. 예?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손절의 중요성입니다. 손절의 중요성. 이걸 잘 기억하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런 강의를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들은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은 것만 본다라면은 전부 다 강의를 잘못 배운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으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고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형성 과정이 중요한데 왜 상위 캔들 우선 원칙이냐? 여러분들은 매도는 있잖아요. 매도는 사실상 대량거래, 짱대 음봉 뭐 등등 이런 흐름이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 외봉 고점은 잘 없어요. 외봉 고점은 잘 없기 때문에 거의 쌍봉 매도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매도 기회 자체는 언제든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익이 20%가 났어요. 예? 그런데 주가가 조금 밀려가지고 한 15%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오면은 5% 폭의 이 안에서 약한 반등 정도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2% 정도는 포기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 정도의 수익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매도의 캔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수의 캔들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 캔들 우선 원칙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발생 위치에 따라서 분석이 다르다. 예? 이 부분 꼭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캔들 조합과 그 다음에 주요 지표 조합이 되면은 상당히 신뢰도는 강화된다. 예.
이 점을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캔들 형성 과정을 보시면요. 자, 캔들 형성 과정입니다. 지금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꼬리 양봉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자, 이걸 양꼬리 양봉이라 그러는데 여기 파동의 흐름을 보세요. 제가 4가지만 넣어봤거든요. 제가 4가지만 넣어봤는데 자, 1번의 흐름을 보죠. 1번 흐름은 여기입니다. 하나. 자, 이렇게 하나가 파동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빨간색 요렇게 파동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죠. 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세 번째는 요렇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네 번째는 요렇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가요. 이게 중요도로 보시게 되면요. 중요도로 보시면 별표 3개. 별표 3개. 중요도로 보면 별표 3개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1번과 1번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1번과 3번, 2번과 4번. 제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1번과 3번은요. 1번하고 3번은 종가가 마지막에 캔들이 어떻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하방 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맞죠? 여기 까만색 1번, 분홍색 3번 내려갔어요. 맞죠?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은요 상방향입니다. 2번하고 4번은 상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죠.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어떠한 파동이 나오는 것들을 건드려야 될까? 어떠한 파동이 나오는 것들을 건드려야 될까? 생각하셔야죠. 1번, 3번요? 아니면 2번, 4번? 2번, 4번입니다. 1번, 3번이 아니라 2번, 4번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뭐예요? 버스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버스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우리는 손잡이를 잡고 있죠.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쏠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2번과 4번은 파동이 윗방향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윗방향으로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10월 17일부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속도의 법칙.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속성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반대로 1번하고 3번은요. 이렇게 하방으로 꺾였잖아요. 그렇죠? 하방으로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날 뭐가 필요하다? 세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력에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시초가입니다. 예? 자, 캔들에는 시가, 저가, 종가, 고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생각해 놓으세요. 어떤 가격이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 딱 미리 생각해 놓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그 자리가 나오면은 분명히 여러분께 물어볼 겁니다. 그걸 아셔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될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장마감 시에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마무리된 거. 어떤 거? 분봉들. 1분봉이나 3분봉이나 최소한 1분봉이 윗방향으로 마무리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매 대상 종목으로 올려놔라. 왜? 이런 종목군들은 다음날 어떻게 해요? 갭상승 뜰 가능성이 크니까.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캔들의 유형이에요. 자, 캔들의 유형을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유형 보시죠. 자, 캔들의 유형 보시면은 여기가 시가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 여기 고가. 그 다음 저가.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속에서 오만 파동, 온갖 파동이, 다 지금 온갖 파동이 다 발생하죠. 온갖 파동이 다 발생해요. 뭐 나중에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예? 기본이 되는 파동이다. 예? 기본이 되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캔들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음봉이죠. 앞에 양봉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양봉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종가를 들어 올려 버렸죠. 그죠? 이렇게 종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음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렸죠. 그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장마감 그러니까 오전에는 음봉하고 친하시고요. 오전에는 음봉하고 친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양봉하고 친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왜 오전에는 음봉하고 친하고 왜 오후에는 양봉하고 친해야 되느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하실 그건 없고 지금 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분봉과 일봉의 흐름 캔들 몇이에요? 분봉과 일봉의 흐름의 캔들 몇이. 자, 보시죠. 현대상입니다. 현대상을 보시면은 현대상이 이 모양입니다. 위에 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도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자, 이렇게 시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시가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자, 여기 고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몸통으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자, 몸통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아래 꼬리가 되고 여기 위 꼬리가 되죠. 자,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분봉 보시면은 이거는 분봉과 일봉의 흐름이에요. 분봉과 일봉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60분봉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60분봉을 갖다가 띄워놨느냐? 대체적으로 60분봉은요. 예?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 칠판 보세요. 저는 단기와 데이 트레이딩을 자주 합니다. 저는 단기와 데이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데 자, 단기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단기와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몇 분봉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1분봉에서 약 15분봉까지 1분봉에서 15분봉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예? 저점 타이밍 잡고 그 다음에 고점 매도 타이밍 잡고 이러시면 돼요. 예? 그런데 단기 투자자가 단기나 데이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라도 약간 긴 거 있죠. 한 일주일짜리. 일주일 이상. 자, 일주일 이상 가지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30분, 60분, 120분, 180분봉. 자, 180분봉. 요렇게 참고를 하세요. 왜냐면은 30분봉과 60분봉, 120분, 180분봉은 추세를 잘 알려줍니다. 추세를 잘 알려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데 일주일 이상 하시는 분. 그게 1박 2일 단기 매매 하는데 예? 1박 2일이나 예? 자, 1박 2일이나 아니면은 2박 3일 하시는 분들 빼고 이분들 빼고요. 2박 3일 하시는 분들 빼고 일주일 이상. 예? 그러니까 중단기 정도 되겠죠. 그죠? 중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봉, 60분봉, 120분봉 요거 필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형성이 되느냐, 추세가 형성되지 않느냐를 알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도록 하죠.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60분봉을 자, 이렇게 그림을 체크를 해가지고 왔어요. 60분봉 그림을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캔들이.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여기 윗꼬리 달았어요. 맞죠? 그죠? 그 여기서 양봉이, 분봉으로 양봉이 1개, 2개. 60분봉이니까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움직이고 어때요? 4시간 동안 빠졌어요. 맞죠? 맞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숨어있는 파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파동의 원리가 있는데 왜 얘가 2시간 동안 올랐을까? 여기가. 왜 2시간 동안 올랐을까? 이게 파동의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급 과정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이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룰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이제 초급 과정 마무리되고 중급 과정 되면은 파동의 원리, 숨은 원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분봉 파동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변곡점 같은 거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봉을 우리 투자증권은 이렇게 60분봉을 보니까 2시간 동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떨어졌는데 이런 캔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끝났어요. 자, 여기 아래 꼬리 달았고요. 그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1봉과 주봉입니다, 여러분. 1봉과 주봉인데 우리가 트레이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 입장이라면은 사실 주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주봉과 그 다음에 월봉이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거든요. 트레이더 입장이라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자고, 단기 매매자고 중단기 매매자 같으면은 주봉과 월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봉과 월봉을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주봉과 월봉을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수익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매매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제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 있죠.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MH 에탄올입니다. MH 에탄올인데 그 종목이 19.6%가 빠졌어요. 그런데도 19.6%가 빠졌는데 MH 에탄올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손절이 터치되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몇 프로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손절 터치되고 19.6% 손절 터치되고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면 13%까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단 며칠 만에. 그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추세가 죽은 종목군들은 거기서 만약에 손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없는 종목은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추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 주봉과 월봉은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그 연봉 차트예요. 연봉 차트. 연봉까지 봐서 연봉 더 갈 자리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한계점이냐, 아니면 얘는 내년에도 또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장기냐, 중기냐, 아니면 트레이딩이냐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봉과 월봉의 흐름을 보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캔들들이, 이 주봉과 월봉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좋게 만드느냐, 나쁘게 만드느냐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거래소 대형주들 손절 못 해가지고 20%, 30% 막 박살나고 계신 분 있죠? 그죠? 20%, 30%씩 막 박살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중형주들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막 20%, 30% 깨지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왜 깨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봉과 월봉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봉과 월봉의 중요성을 아셨다면은 과연 그걸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께 주봉과 월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봉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일봉만 가지고 와서 언제 살아나나 자꾸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것이고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구나. 더 떨어지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일본과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매드포스트입니다. 매드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첫 번째 음봉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음봉부터 해서 마지막 음봉까지 다섯 개죠, 그죠? 이 다섯 개가 어떻게 해요? 자, 이 마지막 거 음봉은 여기고요. 하나, 여기 첫 번째 양봉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양봉. 여기 첫 번째 양봉, 마지막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지금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걸 왜 보라고 하는 거냐면은, 캔들에 만들어지는 과정. 예? 그러니까 분봉에서 일봉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봉에서 주봉이 만들어지는 과정. 주봉에서 월봉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봅니다. 자, 지금은 이제는 주봉과 월봉의 흐름이죠. 그죠? 주봉과 월봉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1분봉은 몇 개죠? 1분봉은 몇 개입니까? 하루에. 1분봉 시간으로 따지면은 1시간에 60개죠. 그죠? 그러면 캔들 숫자로 따지면은 1봉이 마지막까지 시간 계산하면은 36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360개가 아니에요. 왜 360개가 아니냐? 마지막에 동시효과 들어가잖아요. 10분 동시효과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60개가 안 돼요. 더군다나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은 360개까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 360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10분 빼버리면 되잖아요. 10분 10개 빼버리면 350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50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50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 1봉이 되는 거예요. 1봉. 자, 1분봉이 60개가 모이면은 뭐요? 60분봉이 되는 거예요. 3개가 모이면 3분봉이 되고, 5개가 모이면 5분봉. 3분봉이 10개가 모이면 30분봉. 그렇죠? 5분봉이 6개 모이면 30분봉. 5분봉이 20개가 모이면 60분봉. 이렇게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봉이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흐름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직장인분들은 직장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주식을 사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놓고 우리 특히 주부님들 주식 사놓고 있잖아요. 스포츠 센터 갑니다. 예?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와,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합니까? 자기 재산 놔둬놓고, 예? 자기 재산이 떨어지는지 뭐 하는지도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돈 벌었습니까? 여러분 돈 버셨어요? 예?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예? 그렇게 방치해놓고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운동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주봉은 이제 4개, 최소 4개, 많으면 몇 개예요? 5개. 많으면 5개. 31거래일 있는 달이 있죠. 그런 달은 5개까지도 나옵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월봉은 1년에 12개죠. 그죠? 1년에 12개. 자, 월봉이 1년에 12개가 모이면은 연봉 차트가 됩니다. 연봉 차트. 보세요. 여러분, 이 월봉이 현대모비스 그 차트인데 월봉을 보시면은 여기가 2009년도죠. 그죠? 여기가 2010년도예요. 2010년도. 보시면은 2010년도 2월 달이에요. 2010년도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2011년까지. 2011년 7월까지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여기 쉬고, 그죠? 여기 쉬고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봉과 월봉과 연봉 차트를 봐야 되냐면은 연봉 차트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3년 동안, 여기 봐봐요. 주가가 3년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봉 차트를 보고 주식을 했다 칩시다. 그럼 이 현대모비스를 이걸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팔았겠어요? 안 팔았다고 봐야죠.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냅다 치고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요. 왜 중간에 조금만 올라오면 파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예?
불안하게 손실은 많이 내봤죠. 20%, 30%, 30% 기본 손실 아닙니까? 20%, 30% 까졌다가 본전 오면은, 예? 그때 돼가지고 불안하니까, 아이고, 본전에라도 팔자. 그게 본전 팔고 나면 홀라당 날아가 버리죠. 그래, 또 다른 종 또 샀어요. 그럼 또 20, 30% 딱 또 까지죠. 아이고, 네가 망할 회사 아니면 그냥 또 올라오겠지 뭐. 아이고,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오겠나? 아이고, 그냥만 냅두자. 장롱실에 처박아 놔둬야지. 그게 또 본전 오면 뭐합니까? 본전 또 팔아요. 그게 또 딴 거 삽니다. 물론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언젠가 12월 달이 지나면 배당은 받겠죠. 그죠? 아이고, 배당 수익 조금 챙겨 묻습니다. 와, 그래도 이거 손실 보고 있는데 오늘 배당 났네. 배당 소주 한잔 딱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소주 한잔 딱 마시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전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봉, 월봉, 연봉 차트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보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20, 30% 손실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일봉밖에 안 보입니다. 일봉밖에. 예? 주봉, 월봉 볼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얘가 빠지는지, 뭐 때문에 빠지는지 뉴스도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전문가가 추천해가지고, 예. 전문가가 추천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와, 20, 30% 빠지고, 와, 내 진짜 그 전문가 그 실력도 없고, 이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남 핑계나 됩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예? 그래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요, 주봉, 일봉을 보기 이전에 주봉, 월봉, 연봉 차트 보시고 이게 추세가 살아있느냐, 추세가 강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종목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의 강도입니다. 캔들의 강도를 보시면요. 자, 장대 양봉, 망치형, 양꼬리 양봉, 그 다음에 역망치, 그 다음에 반대순이에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1순위예요. 1. 자, 2. 요거는 3, 4.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얘들은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얘들이다. 왜? 매수를 잘해야 되니까. 매수를 잘 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파동의 흐름입니다.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자, 이게 시간이에요. 자, 이쪽이 시간이고 이거는 가격이에요.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캔들의 변화하는 과정들입니다. 캔들이 변화하는 과정. 그냥 눈으로만 딱 익혀두십시오. 최고 고점이 갔을 때 봉이 커졌다라는 점. 요거. 그 다음에 최고 낮은 가격대에서 캔들이 바뀌었다는, 캔들이 일자형 흐름이 나왔다는 점. 요 점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고요. 자, 간단하게 추천주, AS. 자, 한국토지신탁. 매도처, 목표가 왔고요. 수익 청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 아직 갈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들고 가시면 되고요. 3위 갖기가 조금 밀렸죠.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투신권하고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밀렸습니다. 다음 주에 추세 변화가 생길 거니까요. 다음 주에 올라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추천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추천주 하나 더 드리겠는데, 오늘 뭐냐?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이 027050. 왜 코리아나냐면은, 이 코리아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고 027050. 분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분봉. 자, 분봉 보시죠? 분봉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내가 내일 트레이딩 할 종목은 뭘 골라라 그랬습니까? 자, 마지막에 위로 올라간 종목. 마지막에 파동이 위로 간 종목을 선택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나. 이 코리아나가 올 때 보니까요. 이 코리아나가 올 때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우와 3.2% 급등입니다. 예? 3.2% 시간의 단일가 급등이에요. 야,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일단 전략을 이 종목이 왜 강세를 보이냐면은 중국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자, 내수시장 지원을 하겠다. 지원 확대를 하겠다. 내수시장을 키우겠다. 예? 그래서 6대 산업을 더 키우겠다. 등등 이런 걸 갖다가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올해 화장품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냐면은 1,575억. 1,575억. 그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이 화장품을, 예? 우리나라 화장품을 왜 선호하는지 아세요? 연예인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 예. K-팝 스타들 또는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 우리나라 그 TV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그죠? 여자 연예인들요. 정말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은 화장품은 거의 뭐 통으로 사간대요. 통으로.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적과 그 다음에 시세 흐름을 안 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고 제가 매수가는 3,4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로 3,8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290원 정해드렸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매수가 3,400원 정해드렸지만 안 내려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 기준, 시가 이하 쪽에서는 매수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 코리아나 이 종목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쓴소리 좀 많이 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쭉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